식을 풀이합시다. 응? 오늘 안 먹지. 자, 일단 21번부터 30방 3번까지 먼저 질문부터 해볼까? 20번 쓰니까 안 푸는데. 21번? 아, 21번은 제외하고. 이메일 주세요. 21번은 내가 제외하고 했어요.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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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번 전에 질문. 이거 어디 28번? 왜 마지막 단어? 14단어. 몇 페이지? 145. 145페이지래. 자, 28번 먼저 질문, 풀이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어떤 3차 함수와 직선 y는 mx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자, 어제 분명히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했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였어요? 두 넓이가 서로 같을 때에 대한 얘기를 했어. 어제 그거 얘기해볼까? fx가 위에 있고 gx가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만나는 점의 좌표가 알파와 베타라는 걸 찾았다.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죠? 이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럴로 구할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누구 빼기 누구? 위에 있는 함수 f 빼기 아래에 있는 함수 g. 그렇게 계산을 하랬다, 그렇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누구? 두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습니다 라고 하는 녀석은 그 두 부분의 넓이를 구해봤을 때 만약에 어때?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A, 얘를 B, 얘를 C라고 했을 때 A부터 B까지의 인테그럴과 B부터 C까지의 인테그럴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A부터 C까지 인테그럴을 해주면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왜? 넓이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그냥 더하면 0이거든요. 그 성질을 이용을 하라 했었어. 그럼 지금 요거 한번 보자. 일단 너희들이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두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뭘 먼저 찾아야 돼? 교점을 찾아야 돼요. 자, 두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 왜 교점을 먼저 찾아요? 교점을 먼저 안 찾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3차 함수의 그림을 그려줄 때 만약에 이렇게 만났다 진짜. 자, 그러면 너희들이 두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이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3차 함수는 2차 함수보다 훨씬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쭉 진행되다 보면 언젠가는 3차가 2차 함수를 뚫고 올라가. 그럼 두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요만큼이 추가로 있게 되지. 그럼 이거를 그림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저걸 못 볼 수가 있어. 그럼 착각하겠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인테그럴. 맞지? 그럼 너희들은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된다? 만나는 점의 개수를 먼저 찾아주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교점을 먼저 찾겠습니다. 즉 알파와 베타부터 찾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얘는 y는 x 3승 마이너스 2 플러스 m의 x제곱 플러스 3mx라고 하는 곡선과 y는 mx라고 하는 1차 함수 두 개의 교점을 찾아보자. 교점을 찾기 위한 식이 뭐예요? 두 개를 같다라고 해서 식을 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x 3승 마이너스 2 플러스 m의 x제곱 mx가 반대로 넘어가면 플러스 2m의 x. 자, 여기서 너희들이 요걸 가지고 는 0이 되도록 하는 x들을 찾아가면 돼. 그럼 일단 뭘로 시작을 하는 거지? x로 묶어주면 된다, 그렇지? x로 묶어주었을 때 얘는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요 녀석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m의 x 플러스 2m. 자, 그게 0 되는 걸 찾아보도록 합시다. 인수분해 가능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 그럼 얘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m은 0입니다 라고 인수분해가 됐어. m은 2보다 크대. 그러면 만난 점이 0, 2, m 해서 3개가 그렇죠? 맞니? 맞아요? 응? x는 0, 2, m 해서 3개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지금 저 3차 함수와 요 1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요? 세 점에서 만나도록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대충 그려주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부분의 넓이가 현재 서로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디부터? 0부터 2는 패스하고 어디까지? m까지의 인테그럴 0부터 m까지에 대한 인테그럴이 얼마입니다? 0입니다 라는 식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가요? 0이 된다는 걸 이용한 거는 얘 빼기 얘로 하면 얘가 음수가 될 거고 얘 빼기 얘로 하면 얘가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누구 빼기 누구인 건 상관이 없고 그냥 두 함수를 그냥 빼세요. 아까 뺀 함수 찾아놨지? x 상승 빼기 2 플러스 m의 x제곱 플러스 2mx를 dx x에 대해서 인테그럴 정적분 해주면 그게 0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알았나요? 오케이. 그래서 4분의 1에 x 4승에 m 넣고 0 넣고 뺄 거니까 그냥 0은 필요 없고 m은 넣어주면 된다. 그렇지? 4분의 1에 m의 4승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m의 m 3승 플러스 mx 제곱으로 됐지? m 곱하기 m 제곱 걔가 0입니다를 풀어주면 0부터 2까지랑 2부터 0까지랑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따로요. 그래서 방금 이거 얘기했었는데 저는 잠깐 봐봐. 자, 두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일단 교점 찾아서 인테그럴 하면 돼. 그리고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하면 되는데 자 방금 얘기한 거 뭐냐면 이거 지난번 강의 꼭 봐. 알았지? 거기에 여기 있는 넓이랑 여기 있는 넓이가 같다고 해서 얘가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를 따로따로 봐서 인테그럴 A부터 B까지에 대한 넓이와 인테그럴 B부터 C까지에 대한 넓이는 정적분을 해주면 얘는 음수로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같아요. 이렇게 풀면은 너무 정직하게 푼 거야. 그게 아니라 넓이가 같은데 부호가 다르다는 거 알잖아. 그러면 그 두 개 더하면 어때? 0이겠지. 그래서 그냥 A부터 C까지 인테그럴 해주면 0입니다 라고 끝낼 거예요. 오케이? 얘랑 얘랑 넓이가 같은데 곡선에서 직선을 빼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로 나오니까 부호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0이 나와요. 그건 있는 거야. 두 넓이가 같은데. 알았나요? 오케이? 꼭 잘 기억해주세요. 이거 정말 자주 나옵니다. 다음 28번 다음에 질문. 근데 위에 있는 함수 기준이 뭐예요? 어? 저기서는 밑에 있고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의 넓이만 구하려고 하면은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돼. 여기도 만약에 얘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이걸 빼면 돼. 근데 지금처럼 할 때는 곡선에서 직선을 그냥 뺐다 치자. 그러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가 나오지. 또는 직선에서 곡선을 빼도 얘가 양수, 얘가 음수 나오지. 알아서 부호는 맞춰져 있어. 그래서 누구에서 누굴 빼든 상관은 없어요. 반대로 해서 답은 똑같아. 그래서 직선에서 곡선을 빼도. 아무튼 28번 요거 진짜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이거는 두 개를 섞어놓은 문제가 있지. 두 곡선 사이의 넓이랑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를 섞어놓은 문제예요.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질문할 거 질문해주세요. 정리 먼저 하고. 자, 다음 문제 질문.
없나 이제? 36번. 36번? 33번까지랍니다 지금 숙제가. 아니, 유형 3번까지. 아 유형 3번까지 36번? 이게 마지막이죠? 네. 자 36번 한번 볼게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 그 다음에 다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3만큼 평행 이동한 곡선을 gx라고 합니다. 그때 x제곱과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도록 하시오. 그럼 지금 얘는 230번 먼저 질문했어요. 몇 번? 30번. 30번. 뭐야? 30번이 보자. 아 이거 요거는 별표 하나 쳐놓고 좀 이따 같이 설명을 먼저 해줄게. 여기에는 공식이 들어가. 공식이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서 그 풀이와 원래 풀이를 같이 알려줄게. 알았죠? 그거를 하고 나서 공식 풀이와 그냥 풀이를 둘 다 비교하면서 알려줄게요. 30번 별표 하나 쳐놔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자주 만납니다. 나중에. 그래서 36번 먼저 하고 오늘 내용 설명하면서 30번 다시 해줄게요. 자,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y는 x제곱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어떻게 합시다? 처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라고 했어. 어떻게 그려졌을까?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거야.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왼쪽으로 1만큼 옮겼어요.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3만큼 옮겼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 있을 거야. 그 녀석과 원래 있었던 y는 x제곱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오? 요 두 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형태의 문제니까 위에서 아래 걸 뺀다.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적분해주면 되겠네. 됐나요? 오케이? 지금이요? 대칭이동이니까 여기로 먼저 엎어졌겠다. 그렇지? x제곱을. 그리고 왼쪽으로 옮겼고 그게 위로 올라간 거야. 됐음?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있는 걸 아무튼 구해보자. 그러면 일단 너희들이 y는 gx라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놨는데 그 y는 gx가 뭔지를 알아야 인테그럴을 계산하고 교점도 찾지. 맞지? 얘는 y는 x제곱인 걸 알아. 그걸 가지고 먼저 어떻게 하자? x축 대칭 이동 시켜보자. x축 대칭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y의 부호가 바뀝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y는 x제곱 또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됐을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세요?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옮겨주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는 13만큼 옮겨줘. 그러면 어떤 곡선으로 바뀌었지? y 마이너스 13은 마이너스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무슨 부? 반대로 주는 부호 반대로 주고 예수.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 x 마이너스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써줘야지.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x 플러스 1 x축의 방향으로 13이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13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바로 y는의 형태를 고쳤을 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13으로 넘어오니까 플러스 12 이 녀석이 바로 gx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 gx라고 하는 녀석과 x제곱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을 거예요. 그때 뭘 찾으라 했지? 두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교점부터 먼저 찾으랬죠. 교점을 찾으러 갑시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2랑 x제곱이 만나는 교점 찾기 전부 다 우변으로 넘어가면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가 0이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에요. 2, 3, 마이너스 x는 어디서? 마이너스 3과 2에서 만나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거기서부터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인테그럴 정적분 해주면 답이겠네요.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 s를 구해주게 되면 어디부터?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2까지. 누구 빼기 누구? gx 빼기 fx x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맞나요? 위에 있는 거 빼기 아래에 있는 거. 그럼 위에 있는 함수가 뭐예요? gx니까 얘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에서 x제곱이라는 함수를 빼시오. 그걸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답이겠지. 답은 안 구할 거야. 지금 답
구하는 정적분 계산하는 게 중요한 같은 거 아니실까요? 오케이? 이걸로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36번 옆에도 너희들이 뭐라고 써두냐면 공식이라고 써놔. 아까 30번 옆에도 공식이라고 써놓고 요거는 하나 더 알려주고 나서 36번은 한 번 더 풀게. 알아서. 근데 36번은 공식보다는 원래 풀이가 중요하고 30번 문제는 원래 풀이보다 공식이 좀 더 중요해요. 알았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을 이제 바로 설명하러 들어갈 겁니다. 요거 마저 정리해주세요. 자, 보자. 그러면 너희들한테 지금 내가 공식에 대한 얘기를 2번이나 했는데 어떤 공식에 대한 얘기냐면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할 시간 필요구나. 잠깐만 있다. 넓이 공식. 자, 됐나요? 정리합시다. 자, 넓이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 두 가지를 알려주려고 그래. 자, 어떤 두 가지 공식을 알려주려고 하냐면 기본적인 형태는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녀석에 대한 내용.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아까 30번 문제랑 똑같은 형태인데 뭐냐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 그때 이 부분에 대한 넓이, 그 두 개를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꼭 알아뒀으면 하는 파트, 누구? 어제 내가 얘기했을 거야. 3차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부터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이 2차 함수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라고 하세요. 그럼 너희들 이거 계산을 해봐. 어떻게 되니?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블라블라블라 2차 함수를 접근하면 돼. 얘가 만약에 지금처럼 내려와 있으면 마이너스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 있었으면 그냥 쓰면 되겠지. 맞지?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얘를 너희들이 공식으로 배우라고 교과서에 아예 나와 있어. 그거에 대한 얘기야.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봅시다. 어떻게 합니다?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에요. 오케이? 자, 하나 더. 요 녀석은 y는 ax의 3승 플러스 뭐 b, c, d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점점점 해놔도 돼. 아무튼 최고 차이 개수가 a인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가 x축과 접하는데 그 녀석의 좌표들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 12분의 절대값 a, 최고 차이 개수를 절대값으로 씌운 다음에 거기다가 똑같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승? 4승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면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왜 그런지는 너희들이 인테그럴 써보면 알 거야. 답이 바로 나올 거니까. 알아서. 그래서 아예 교과서에 얘는 나와 있고 얘는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아니지. 학교에는 잘 안 알려주고 학원생들은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걸 알려줘. 아직까지 이거 안 알려주는 선생님들은 나도 못 만나서 무조건 다 알려주니까 너희들도 꼭 기억을 해둬야 돼. 그럼 너희들은 이제 뭘 하나를 더 알려줄 거냐면 얘들을 쓸 수 있는 모든 것들, 그 상황들을 다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 넓이 공식, 2차 함수의 넓이 공식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2차 함수와 누구? 상수 함수만.
함수가 만나는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차 함수와 이차 함수가 엎어진 형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방금 내가 36번 문제 똑같은 거 그 공식 쓰라고 했던 거 기억나? 네. 그 녀석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여기서는 최고차는 계속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건 좀 이따 얘기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누구? 최고차의 개수가 부호는 같은데 좀 다른 그런 녀석들로 둘러싸인 이런 녀석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네 가지 파트에서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해요. 아, 저 만약 부호만 같은 거. 마지막 부호만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2, 얘는 1 뭐 이런 겁니다. 알았어요?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가 같은데 x제곱 x제곱이면 못 쓴다. 그거는 절대로 안 만나 두 개는 똑같이 생긴 거거든. 자, 원래 이걸 좀 밑에다가 써야 되는데 모니터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고요. 다음 하나 더. 3차함수 그래프는 요 공식은 언제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냐면 역시 마찬가지 3차함수와 이거는 뭐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건데 어떤 상수함수가 한 점에선 접하고 한 점에선 그냥 만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하고요. 이게 아까 30번 문제일 거야.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역시 1차 함수, 직선과 3차 함수가 한 점에서는 접하고 한 점을 뚫고 지나갈 때.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는 3차 함수인데 다른 하나가 어떻게 되는 경우? 뭐 2차 함수가 되는데 접하는 경우. 이때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나는 내가 만난 적은 없는데 말로는 가능한 3차 함수와 3차 함수가 한 점에서는 접하고 다른 한 점에서 그냥 만나는 그때도 사용이 가능해져. 알았음? 알았음? 이걸 잘 기억해보세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써먹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3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 좀 그래프의 특징을 알고 보겠나? 얘는 요거 하고 나서 요거 관련된 문제 좀 풀 때 그때 알려주도록 할게요. 저 예쁜 문제 하나 없어요. 잠깐만. 혹시 물 꺼내면 해줄게. 으이씨. 그래프의 특징. 그래서 너희들이 요 그림들을 내가 정리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분명히 교점의 개수를 찾을 거야. 그리고 그림을 대강이라도 그려보겠지. 그때 이런 형태의 그림이 딱 그려졌다 무조건 공식 쓰러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나요? 서술형에서는 저 공식은 써도 되지. 근데 서술형에서는 아마 접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많이 안 내주거나 아니면 요 정도까지 내줄 수 있어. 6분의 2는 교과서에 있어. 그래서 이건 써도 돼. 11분에는 서술형에서는 쓰지 마요. 근데 서술형에서는 아마 이거를 그냥 풀게 되면 복잡해서 서술형에서는 딴 거 물어보지. 물어볼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모르고 있진 않거든. 알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몇 번이었지? 준호가 질문했던 게 36번이었지. 36번 한번 풀어봅시다. 페이지 한번 필요해? 네. 여기서 말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교점의 x좌표들이고 a는 최고차의 개수다. 시작할까요?
이건 뭐 거의 암기지 암기. 이 포인트는 저 함정에서 접한다라는 거다 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먼저 찾으랬잖아. 교점의 개수 찾을 때 3차 함수였는데 교점이 2개인 경우, 2차 함수와 다른 함수였는데 교점이 2개인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까 몇 번? 36번 먼저 한 번만 더 풀어보자. 아까 이미 풀었었는데 다시 한번 풀어보자. 자 지금 너희들이 어떤 거? 요 36번을 봤을 때 분명히 두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gx를 구하러 가는 것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준호 아까 gx 내가 뭐라 썼었냐? 불러봐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 뭐야? 플러스 10이냐?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2? 12. 오케이. 자 요게 gx였어요. 맞죠? 그 녀석과 x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서 너희들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거나 아니면 처음에 그렸을 때 너희들은 뭐예요? 요 그림이 그려진 걸 아까 봤었지.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교점을 찾아서 교점에서부터 교점까지 뭐 하면 되겠네? 적분을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이 그림 분명히 우리는 6분의 공식을 쓰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공식을 쓰기 위해서 교점을 먼저 찾으러 갑시다. 그때 얘가 얘가 넘어가야지. 얘가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 하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입니다. 2, 3 마이너스 아니지 마이너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플러스 2. 그럼 여기 뒤에는 뭐예요? 2 빼기 마이너스 3. 즉 2 플러스 3에 3을 들어가면 돼. 그럼 이제 최고차의 개수는?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예요? 2가 되는 거예요. 요게 조금 중요하지. 자, 뭐냐면 위에 있는 놈의 최고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x제곱이었어. 요 녀석의 최고차의 개수는 x제곱이었어. 두 개를 빼서 만든 함수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야. 빼서 만든 방정식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방정식 자체가 뭐였어요?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었고 그게 0이 되는 x값을 찾았지. 여기지, 이거지. 여기에서의 x값을 찾았지. 그리고 나서 인테그럴 할 때도 어떻게 해? 두 함수를 빼서 인테그럴 하잖아. 뺐을 때 분명히 최고차의 개수는 2x제곱으로 간단 말이야. 맞냐? 빼서 뭘 하니까? 인테그럴을 할 거니까 그때의 최고차의 개수를 절대값이온 그 녀석을 갖다 쓰는 거야. 오케이? 그걸로만 잘 기억해주면 돼. 그러면 아까 이차함수와 상수함수를 둘러싸인 거야. 두 개를 뺀다고 한들 얘의 최고차항을 얘가 건들지는 못하지. 왜? 이차항이 없으니까요. 그럼 아까 누구? 얘는 직선에서 곡선을 빼든 곡선에서 직선을 빼든 이차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였어? 방금 우리가 푼 것처럼 어떤 녀석들? 2차와 2차에 대한 얘기구나. 2차와 2차에 대한 얘기에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x 제곱이었고 얘가 플러스 3x 제곱에 대한 어떤 얘기야. 1차항이나 상수항들을 무시하고 최고차항의 개수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까지는 똑같은데 최고차항의 개수를 얼마로? 두 개를 뺐을 때에 대한 얘기니까 얼마? 얘는 얘가 만약에 x제곱이고 얘가 만약에 2x제곱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얘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인데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로 가자고? 두 개를 빼서 만든 함수의 최고차 얼마? 1. 그걸로만 가죠. 최고차항만 너희들이 조심만 해주면 되지 공식을 못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차함수와 이차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그 이차함수와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거 또는 이차함수와 1차로 둘러싸인 거 이차함수와 상수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넓이는 저 공식을 쓰면 되는데 최고차항 주의하시고요. 뒤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굉장히 쉽게 풀려요. 엄청 많은 쉽게가 아니 엄청 많은 문제가. 자, 그 다음에 누구로 갑시다. 30번 풀어볼게요. 또 비슷한 거 없나? 자, 30번 봅시다. 30번 문제 보면은 그림과 같이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 누구누구와 x는 0인 점에서 접하고 있고요. x는 0인 점에서 접하고 있고요. 그림 자체가 힌트가 그치? 그리고 x는 1인 점에서 만납니다. 그때 곡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12분의 최고차의 개수 1이지. 그놈 절대값 15. 그런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즉 1의 4승. 답은 12분의 1이에요. 알았어? 이렇게 풀리는 거야. 이게 공식 써서 푸는 방식. 오케이? 그럼 이거를 제대로 푼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제대로 푼다라고 하면 얘가 얼마지? C겠지. 왜? 함수 fx에서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니까 C겠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직선 접합니다라는 거에서 이 직선 자체가 y는 C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되겠지. 오케이? 맞나요? 그럼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의 넓이는 뭐예요? 이 녀석에 대한 넓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누구에서? C에서 빼자. 누구를? fx라고 하는 함수를. 그 함수를 빼서 인테그럴 정적분 해주면 그게 바로 답일 거야. 맞나요? 그럼 이제 fx라는 함수를 구해야 너희들이 인테그럴 넓이 구할 수 있지요. 그럼 fx라는 함수의 식을 찾으러 갑시다.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 fx라고 하는 녀석은 이때 fx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돼? c라고 하는 놈을 빼봤더니 어떻게 돼? c라고 하는 놈을 뺐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갔더니 x축과 이렇게 만납니다. 어디서? 0에서. 어디서? 1에서. 그런 삼차함수예요. 그럼 뭐예요?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 최고층에서는 1이니까 그냥 1로 썼어요. 저기 C랑 저기 C랑 똑같아요? 어떤 C랑 어떤 C랑? 여기 C랑 여기 C랑? 네. 이 C 그대로 이용해 주는 건데 이 C. 오케이? 뭔지 알겠어요? fx에서 C라고 하는 거를 뺐더니 즉 C만큼 내렸더니 2차함수, 3차함수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잖아. 어떻게? 이렇게 여기가 1일 거고 여기가 0일 원점에서 접하면서 만나니까 x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고요. 1에서는 뚫고 지나가니까 x-1을 인수로 가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fx가 뭐가 되는 거야? fx가 c 넘어가면 플러스 c. 근데 굳이 넘길 필요 없지. 왜? 우리는 c-fx에 대한 인테그럴을 하고 싶은 거. 그럼 뭐예요? 아까 이거 찾았잖아 벌써. 뭐? 이거 부호만 뒤집어주면 끝나잖아. 그래서 0부터 1까지 누구? 마이너스 x 삼성 이 마이너스 x 제곱이 플러스 x 제곱이 되면서 dx 구해 볼까요?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답은 12분의 1. 이거랑 처음 구한 우리 노란색으로 구한 답이랑 똑같지. 얘가 그냥 일반적인 풀인 노란색은 공식 이용한 풀이. 그래서 공식 이용한 풀이를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서 이 긴 과정이 단 한 문장으로 끝나는 거야. 답이. 알았어?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 있는 거 설명을 해준 거고요. 알았어? 아셈 베스트에는 이거를 마치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유형을 굉장히 적게 해놨는데 실제로는 이거랑 연관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적분의 활용은 거의 그런 형태의 문제들 너희들의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만 넘어가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31번 문제 한번 볼래? 자, 지워도 될까? 정현이 다 썼어? 네. 자, 31번 문제 볼게요. 방금 문제가 너희가 내가 12분의 공식성 그 3참수 파트에서 봐봐요. 요거 했었지. 이게 뭐야? 이 점에서 그 접선과 3차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지금 저게 뭐야? 3차함수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의 접선과 그 곡선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점을 넣자. 그럼 너희들이 보자마자 아 이거 공식 쓸 수 있어. 바로 알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럼 일단 교점을 찾기는 찾아야 되니까 접선에 맞는 식을 찾긴 찾아야 되겠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미분하면 3x 제곱이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을 거니까 3. 그럼 접선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뭐예요?
y는 3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4 즉 3x 마이너스 이게 적재 방정식입니다. 그 1차 함수랑 x 상승 마이너스 3이 접하면서 만나는데 그 만난 점의 좌표를 찾아봤더니 x 상승 마이너스 3과 3x 마이너스 1이 만난 점을 찾아볼 건데 그럼 일단 한쪽으로 넘어갈 거잖아. 그러면 x 상승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여기서 만난 점을 찾기 위해서는 인수분해 해야 돼. 또는 이 방정식을 성립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이제 여기 이 식만 가만히 보면서 너희들이 찾으려고 하면은 안 되죠. 왜? 결국 지금 저 방정식은 만나는 교점을 찾기 위한 식인데 우리 접선의 방정식, 접점의 좌표 벌써 알잖아. 마이너스에서 접합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를 넣으면 성립해야 하네.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게 얘니까. 그럼 뭐예요? 너희들은 그냥 바로 1, 마이너스 3, 아니지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누구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할 수 있어요. 1 내려고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마이너스 2, 0. 그리고 고민하지 말고 접점의 좌표를 한 번 더 조립제법 써줘. 왜? 접하는 거니까 근이 중근으로 나와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맞아요? 어떤 거? 접수의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4 맞아요?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서 내려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더하면 0. 그럼 끝났잖아.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접점의 좌표 마이너스 1이 두 번 나왔을 거고 그럼 누구 하나 남았어? x 마이너스 2는 0. 뭐예요? 얘가 2예요.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12분의 최고차의 개수 1 2 빼기 마이너스 1의 전체 4승. 뭐가 위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가 위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넓이 구하는 공식 어차피 절대값 씌우는 거 알잖아. 네. 최고차의 개수가 직선에서 곡선을 뺐다고 하면 마이너스 1이겠지. 근데 그것도 절대값 씌우면 1. 곡선에서 직선을 뺐다고 해도 최고차의 개수는 1. 절대값 씌워봤자 1. 그래서 답은 뭐예요? 그럼 뭐예요? 뒤에 3이 4승이니까 81. 그럼 뭐예요? 4분의 27. 이게 답으로 나와. 알아서 해볼까? 정적분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공식만 너희들이 잘 활용만 해주면. 물론 정적분을 패스하는 거지 방법 자체를 너희들이 모르는 건 아니잖아. 정적분을 하면 되니까. 그치? 근데 그거보다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서술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공식 쓰지 말고 정적분 하면 되잖아. 우리 넓이 구하는 방법은 알거든. 오케이? 이런 데서 사용되는 거야. 알겠죠? 언제 사용되는지 너희들이 그걸 문제를 잘 기억을 해두면 정적분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 자, 그럼 33번. 이것도 내가 설명 안 해도 교점 찾아서 6분의 그 공식 쓸 수 있겠나요? 33번 문제. 네. 왜? 2차와 2차로 둘러싸인 거거든.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로 사용해줘야 되는 건 얼마? 33번 문제. 이거 세 번째 그러는 그렇지. 3. 아니죠. 33번 문제. 최고차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 33번. 이잖아. 2. 두 개를 빼면 2x 제곱이잖아요. 최고차의 개수는 2예요. 맞죠? 그럼 교점만 찾아서 그 삼승 바로 해주면 답이야. 알았어요? 벡터만 살고 삼승. 자, 그 다음에 누구로 넘어갑시다. 어떤 걸로 넘어갑시다? 없어요. 쭉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뭐 하자? 38번. 얘 한번 해볼까? 싫어? 귀찮을 것 같은데? 자, 결국 뭐예요? 2차와 2차로 둘러싸이는 거. 또 6분의 공식수는 답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은 6분의 최고층에서는 2, 절대값 2라고 써놓든가 그냥 이라고 써놓든가. 그다음 뭐예요? 교점비를 찾아야지, 알파벳 다. 그럼 교점을 찾기 위해서 뭐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n제곱분의 1. 이거 넘어가고 8 넘어가면 2x제곱은 8 플러스 n제곱분의 1. x제곱은 4 플러스 2n제곱분의 1. 어라? 그러면 x좌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좀 귀찮기는 하지 못 찾는 건 아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2n제곱분의 1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하나의 좌표는 큰 거는 뭐야? 루트 4 플러스 2n제곱분의 1 빼기 마이너스에 작은 거는 4 플러스 2n제곱분의 1. 그 녀석의 몇 승? 3승. 됐나요? 그럼 뭐예요? 3분의 1 곱하기 괄호 안에서 플러스니까 2배의 루트 4 플러스 2n 제곱분의 1입니다. 그놈의 3승이죠. 그게 뭐예요? SN이에요. 됐나요? 넓이 SN이라고 했으니까 SN을 구합니다. 그 이제 뭐 하면 돼? 리미트. 얼마야? 얘가 0을 향해 가니까 끝났지. 3분의 1에다 2 곱하기 루트 4 2의 3 끝났네. 3분의 64. 그렇지. 이게 답인 거죠. 알았어? 난 처음에 좀 귀찮지만 마지막에 그 n제곱을 간단하게 바꿔주고 있잖아. 누가 리미트가. 오케이? 이걸 막 인테그럴 쓰고 있으면 이거 못 푼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게 나와 있어. 6분의 공식이 있어. 얘도 아마 못 본다면 이거 쓰고 있을 거야. 인터넷에서 복잡해서 너무 복잡해. 인테리얼? 근데 그 정적분을 하면 너무 복잡해져. 그러면 이 3차함수의 특징 이거는 아니 실까요? 얘는 안 줄 거야. 3차함수의 특징은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내가 막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2학년들이 좀 그렇고 3학년들은 그냥 알아뒀으면 해. 3차함수에는 엄청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고 잠깐 쉬지, 알았지? 요거까지만 정리할게. 얘기할게. 자, 보자. 3차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극대에서 극소에서도 그럼 걔가 만나는 놈에서 세로선 하나 그어주고 여기에서 선 하나 그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중점 하나 찍 그어주면 여기에서 만나는 점에서 하나 그어주고 그러면 여기 극대가 되는 거 극소가 되는 거 이걸 다 그었을 때 이 길이들이 다 같아집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이게 찾는 경우는 잘 없는데 그래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안 쓰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해 두세요. 아까 이거다. 이거 있었던 거 기억나? 이거 있었던 거 기억나? 자, 극소가 되도록 하는 x값 찾아보시오. 답은 3분의 1이에요. 이게 바로 답. 왜? 지금 x축이 이렇게 나가. 그러면 요 점에서 찍, 여기서 찍, 여기서 찍, 길이 간격 다 같아. 이 간격이 1이니까 얘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가 바로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하나라고 x축으로 했다. 얘가 0, 얘가 4. x가 되도록 하는 x가 얼마? 2. 바로 씻는 거. 됐어요? 여기 하나 더 그어주면 세 개 간격이 똑같아져. 알았어요? 그 다음 하나 더. 누구? 3차함수가 요렇게 돼 있겠다. 그림이 나오는데 3차함수가 요렇게 돼 있다 치자. 여기에서 찍 그어낸다 치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그럼 다시 그릴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번에는 반대로 얘가 0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있었어. 만약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에서 너네는 이 점을 찾아야지. 이 점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알아챌 수 있겠어? 왜 마이너스 3이냐고? 아까 얘랑 똑같은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그어주면 3등분 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그어주면 3등분 점. 그럼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야. 얘가 0이고. 마이너스. 저내 이름인 거 같아. 내 등분 했잖아. 그럼 여기 있는 거. 여기 지금 얘랑 얘를 기준으로 하면 3등분이잖아. 여기 기준. 그래서 이런 데서 물론 이거 정도는 얼마 오래 걸린 건 아닌데 이런 데서 너희들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3차함수의 특징 이거를 알려주면은 이거를 되게 잘 써먹는 애들이 있고 아예 안 건드는 애들이 있어. 뭐 굳이 상관은 없기는 해. 이거 정도는 아주 뭐 엄청난 시간 절약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너희들이 참고로 알아두면은 시간이 이런 데서 톡톡톡 절약되다 보면은 문제 푸는데 다른 문제를 푸는데 여유가 생기겠지. 그래서 항상 알려는 줘요. 꼭 알아두세요는 아니고 얘는 알아둬야 되고 12분에 쓰는 거. 알았어요? 저거 이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 진행합시다. 넓이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자? 뭐로 넘어가자? 역함수에 대한 넓이를 넘어갑시다. 자, 39번부터 시작할게요. 39번은 사실 근데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함수.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에 대한 정적분, 뭐 넓이, 뭐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지난 시간에 뭐 어제지? 어제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했던 게 뭐였냐면 기억이 안 난다. 그렇지. 봐야 기억이 나지. 자, 아무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축과 정적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시오 라고 할 때 너희들은 두 개의 범위를 따로따로 넓이를 각각 계산한 다음 더해달라고 했어. 물론 얘가 넓이가 같습니다 하면 A부터 C까지 정적분은 0입니다 하면 되지만 그냥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었지? 이 부분 두 개를 합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합시다? A부터 C까지 절대값을 씌운 함수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운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러면 지금 얘는 뭐야? 이미 절대값으로 씌워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들어. 저 끝에 아니 이거 모자 옆에 끝에. 카드 나 주고 빨리. 뭐요? 들어와. 카드 나 주고. 네. 이거 좀 언니 이거 미안해. 누나 드려. 자, A부터 C까지에 대한 정적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시다? 아무튼 저 녀석은 이미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녀석에 대한 그림이다, 그렇지? 그러면 이 녀석을 뭐 하세요? 너희들은 정적분을 해주면 돼, 그냥. 여기 있는 것도 사실은 계산할 때 절대값을 씌웠다고 해서 자동으로 넓이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얘는 A부터 B까지는 그냥 fx를 정적분을 하면 그냥 A부터 B까지에 대한 저 녀석의 넓이가 그냥 나와요. 근데 왜요? 요게 나와요. 이미 양수라고. 그렇죠. 이미 양수라서. 근데 B부터 C까지에 대한 fx는 어떻게 합시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세요. 왜? 얘가 음의 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얘가 양의 값으로서 넓이가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풀었었어. 그럼 얘를 너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저 녀석은 그러면 0부터 2까지 뭐 하면 돼? 그냥 넓이를 만약에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 구하라고 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 3x, x-1을 절대값 씌워서 dx를 구했겠죠. 근데 지금 문제 자체가 그냥 뭐예요? 이미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녀석이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너희들은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 따로따로 확인을 해주면 되지. 맞지? 맞냐? 그럼 절대값 씌우기 전에 그냥 3x에 x-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다. 이 녀석은 어떤 그래프야? 요렇게 생겨있는 그래프잖아. 맞지? 근데 그 녀석이 지금 누가 절대값을 씌움으로 인해서 밑에 있었던 얘가 올라갔거든. 맞니? 그러면 지금 절대값에 의해서 부호가 바뀐 함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1까지잖아. 그럼 그 녀석은 원래 함수 3x, x-1을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했어요. 또는 이 녀석이 이었는데 절대값을 씌우다 보니까 얘가 부호가 바뀌어버렸어요 라고 생각을 해도 된단 말이야. 거기다가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2까지는 그냥 적분할래요.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요 녀석은 너희들이 양수인 구간, 음수인 구간을 따로따로 나눠서 문제를 풀었다 치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녀석의 그래프는 너희들이 내가 그런 말을 했을 거야.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은 미분이건 적분이건 그 어떤 문제도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채는 풀 수 없어.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어떻게 해야 돼? 벗겨줘야 돼. 그럼 지금 얘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라는 얘기는 0부터 2까지 절대값 3x, x-1인데 그럼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는 0부터 2까지만 보는 거지. 그때 얘는 어떻게 됩니다? 0부터 1까지는 3x의 x-1이라고 하는 놈이 음의 값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시다? 부호를 바꿔서 절대값 기호를 벗겨주고 어떻게 합시다? 뒤에 있는 1부터 2까지는 뭐예요? 3x의 x-1 뭐야? 그냥 원래 함수였어. 따라서 1부터 2까지는 따로 정적분 할게요 라고 풀어주면 돼. 알았나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어떻게 됩니다? 뭐 2분의 3x 뭔 소리야 미쳤나봐요.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를 인테그럴 하는 거니까 뭐야?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2분의 3x의 제곱을 어디부터?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은 뭐예요? 3x 제곱이니까 얘는 x 3승 뒤에는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적분하고 있는 거 라고 풀어주면 끝나죠.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까지. 일단 근데 이건 그래프가 안 나와서 못 풀어요? 아니요. 그래프 안 나와있으면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절대값 뭐예요? 우리는 절대값 안 씌웠을 때의 그래프는 0과 1에서 만나고 어때? 최고차이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해서 올라갔구만. 또는 0부터 1까지가 음수였구나. 그래서 걔를 부호 바꿔야 되겠군.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됐니? 네. 그럼 계산하면은 이제 답이 나와.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놔. 다른 풀이 하나 더 알려줄게요. 끄니까 덥고 키면 춥고 지금 더워요? 나안 덥니? 손 시려서. 나오면 되니까. 무슨 분이 하나 갖다 놔. 아니 풀토시를 하세요. 쿨토지. 여기? 너무 아저씨 같잖아. 문신 때문에 근데 친구들도 많이 하거든요. 친구들? 나도 근데 오히려 젊을 때는 했었다. 나도 아니 근데 색깔을 잘 골라야죠. 아니 그냥 하얀색. 하얀색 괜찮아. 그냥 하얀색. 그냥 했는데 이게 뭔가 나이가 드니까 나이 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이상해. 뭐라고? 이상해 보지 나이. 그러니까. 왜? 쌤 그냥 적게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속으로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나이 들었잖아 너. 야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영어과 여기 처음 넘어왔을 때 선아 만났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라. 아 선아야? 응. 인사 안 했어요? 인사했지? 뭐래요? 이번에 점수는 많이 올랐는데 2등급은 못 올라갔다고. 저 혹시 안 왔어요? 영어 영어에서. 저희는 2등 올라갔는데 왜? 아 왜 말해요? 아유 뭐. 너 성적 오른 거 나 잘하지? 선아 보고 싶다.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너 영어 같이 안 들어? 영어도 걔 반 옮겼어. 너랑 같은 반이었잖아 원래. 한국. 아 시험. 자 뭐 아무튼 여기에서 좀 다른 풀이를 하나 해볼게. 얘가 뒤에 거는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계산을 해야만 해. 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앞에 거 6분의 3에 1에 상승하면 되잖아. 뭐 쓴 거야? 공식. 결국 뭐야? 2차 함수가 x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거든. 어디부터 어디까지? 최고차이 계수 바로 또 공식 쓸 수 있는 거야. 이런 데 계속 활용이 돼.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 잘 알아두라고 한 거야. 이걸 계산하고 있으면은 앞에 거 배운 거를 써먹는 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되게 아쉽잖아. 얼마나 좋은 공식인데. 정적분 계산 안 해도 돼. 맞죠? 네. 자, 아무튼 그런 형식의 공식이 계속해서 쓰여질 겁니다. 자, 그거 알아두시고요. 40번 잠깐 패스. 요런 거는 잠깐만 얘는 잠깐
아니네, 해도 되겠네. 다시 한번 합시다. 얘는 너희들한테 절대값 함수를 제공을 했고요. y는 3이라고 하는 직선을 주었어. 그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함수는 원래 이렇게 생겨있지.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근데 그걸 절대값을 씌움으로 인해서 접혀 올라가거든. 그 녀석과 누구? 그럼 일단 얘는 1까지 올라갔을 거고, 그 녀석과 누구? y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를 구하래요. 뭐예요?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얘를 구해줄 수 있냐면, 처음에 누구? 요거. 아이씨, 색깔이 안 보여. 파란색으로 다시. 요 녀석의 넓이를 먼저 구해주세요. 거기에서 누구를 뺄 거냐면 요 주황색 넓이를 뺄 거야. 몇 개? 2개. 그러면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빨간 부분의 넓이가 나옵니다.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파란색 부분과 주황색 부분의 넓이는 각각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일단 파란색 전체 부분을 한번 보자. y는 3이라고 하는 그 직선과 그리고 2차 함수로 그냥 절대값 씌우기 전의 함수, 절대값 씌우기 전의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잖아. 우리 만났어. 뭐야? 6분의 5씩 쓸 수 있어. 그래서 공식 쓸 수 있죠. 2차함수 어떤 2차함수인데? x제곱 마이너스 1이요. y는 최우선에서 1. 맞는 점의 좌표만 찾으면 되죠. 그러면 얘가 3과 맞는 놈입니다. 즉 x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만나네. 그럼 뭐야? 4인 함수에서 빼자. 주황색 부분은 뭔데? 또 이 함수랑 x축이 만나는 녀석. 그 녀석에 대한 그림이잖아. 6분의 1에 어디서 만나? 1과 마이너스 1 두 개 빼주면 2 2에서 만나. 그걸 몇 개? 2개 뺄 거예요. 그럼 답이에요. 오케이? 일단 답만 한번 구해보자. 그리고 다시 해줄게. 64 빼기 16. 그래서 답은 얼마요? 6분의 1에 44. 즉 얼마예요? 8이에요. 하고 답이 나와요. 알았어? 그냥 일일이 인테그랄 적분하고 있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 물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아까 분명히 그림을 어떻게 이런 형태의 그림, 얘가 x축이건 상수함수건 쓸 수 있다고 했잖아. 지금 보면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뭐야? 상수함수와 이차함수를 둘러싸인 부분이거든. 주황색은 뭐야? x축과 이차함수를 둘러싸인 부분이거든. 오케이? 둘 다 공식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이제 41번 설명 안 할게요. 41번은 직접 풀어보세요. 그냥 몇 칸도 나옵니다. 일단 쉬는 한 번만 더 가져요. 알았어. 9시 한 20분, 30분쯤 한번 쉴게. 많이는 못 쉰다 대신에 그때는. 10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자, 다 된 사람들은 43번 문제 별표 하나 쳐놓고요. 43번 문제. 아까 뭐 별표 채널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 30번. 30번. 그리고 공식이라고 써들어갔어. 36번도 공식. 근데 거기 있는 건 다 중요하지만 아셈베스트가 문제 양이 너무 적어. 이쪽 전력권 하나 파트가 사실 문제 유형이 되게 많은데 그걸 설명을 다 안 하고 있어. 다 안 다루고 있어.
자, 아무튼 역함수 파트 넘어갈 거고요. 43번 문제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역함수도 평소에 너희가 봤던 풀이랑 조금 다른 식의 풀이 들어갈 거예요. 고2 때 배울 때 뭐 이런 풀이도 있어라고 하면서 배웠을 수도 있고, 아무튼 문제 조금씩 쉽게 풀어나가려고 풀이를 바꿔놨습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자, 일단 너희들이 여기 42번, 43번 같은 역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먼저 알아봅시다. 누구? Y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넓이. 자, 그거에 대한 얘기 먼저 할게요. X축에 대한 얘기 먼저 잠깐만 하고 넘어갈까? 자, 똑같아. 자, 가보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Y는 fx고요. 그 녀석을 어떻게 합시다?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A부터 여기까지 B까지 정적분을 한번 해볼래. 또는 넓이를 구해볼래. 어떻게 해주면 돼? A부터 B까지 fx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면 dx, X에 대해서 적분할래. 끝. 자, 누구? Y축으로 넘어가자.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면 fx가 이렇게 생겼다. Y는 fx라고 했을 때, 자, 그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부터 Q까지라고 할게요. 그 부분의 넓이를 봅시다. 이게 바로 Y축과 곡선을 둘러싼 부분의 넓이다, 그치?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이 이 함수를 고쳐야 해. 어떻게? X가 F라고 하면 좀 다른 함수. X가 GY입니다 라고 하면서 Y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할 때 쟤랑 똑같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P부터 Q까지. 어떤 함수를? GY라고 하는 함수.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Y에 대한 식으로 고친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뒤에는 역시 Y에 대해서 적분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기만 하면 그게 답이에요. 알았어?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똑같지. 만약에 이게 Y제곱 마이너스 Y에 대한 인테그럴이면 1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그럼 뭐겠어? 3분의 1 Y 3승 마이너스 2분의 1 Y 제곱에 뭐예요? 0부터 2까지 대입하면 답이야. 오케이? 물론 이게 음수다 보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좀 알아둬야 될 거는 뭐냐면, 얘는 뭐고 얘는 뭐냐면, 이거는 구분구조법에서부터 정적분이 이어져 나오지. 어떻게? X축의 수직이 되도록 열심히 자른 거예요. 얘는요, Y축에 대해서 수직이 되도록 잘라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간격을 여기서는 뭐 델타 X라고 하면서 그게 극한으로 넘어갔을 때 dx가 되는 거라면 밑변이, 얘는 밑변이 누구야? dy가 되는 거야. 요런 사각형들 넓이 구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어? 요거만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너희들이 누구로 넘어갑시다? 역함수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자, 역함수에 대한 문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볼까요? 역함수와 넓이에 대한 부분은 일단 뭐냐면 여기에서
일단 이 함수를 어떻게 y는 fx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여기 정리하고 있는. 어? 저도 전원쌤이 만들어준 거예요? 뭐? 선생님. 아니? 전쌤이 만들었으면 훨씬 고퀄이겠지. 저는 그냥 저쪽 창고 막 정리, 영어과 쪽 들어오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주운 거. 만들어라고 하지 그랬어요. 에이, 귀찮잖아. 이제 바빠가지고 거의 공부하면 시간이 없대. 공방에 가서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만드는 어, 거예요? 당연하지. 기계들하고 막 그런 것들 다 공방에 있으니까. 공방에 이제. 쌤 공방도 있어요? 아니, 전쌤이 있는 게 아니라 공방을 이제 대여해줘. 그 기계들 같은 거 쓸 수 있게 나무 같은 거 대신 주문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줘. 거기서. 집에서 못해. 그 나무 톱밥 엄청 날려. 나무가. 집이 뭐 그런 전용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면 알겠지. 자, 아무튼 역함수와 넓이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너네가 수초하면서 역함수를 배웠을 거야. 역함수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만 진행할게. 요건 안 써도 된다. 역함수에 대한 얘기. 역함수를 구해 봅시다. 어떤 함수에 대해서? y는 x 플러스 2. 너무 쉽나? 몰라?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보자. 오케이? 아니면은 너무 쉽다. 안 되겠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됐다 그러죠. 자, 요거를 이제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역함수를 구할 때 너희가 수투에서 어떻게 배웠었냐면 일단 뭐 선생님들마다 설명이 다른데 제일 먼저 x, y 자리를 바꾸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거 말고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다? 이 함을 통해서 x와 어떤 거? y 자리가 아니라 x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아, 너무 쉬워졌다. 미안해. 식 바꿀게. 너무 쉬워. 안 되겠어. 얘는 장난이고. 자, 다시 y는 2x 플러스 1 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다 치자. 자, 얘 역함수를 구할 거예요. 그때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얘를 가지고 x는 형태로 정리를 하라고요. 그래서 2x가 뭐가 되죠? y-1이니까 어떻게 합니다? x가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분의 1 y-2분의 1이라고 해서 먼저 x를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x와 y의 자리를 바꾸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게 역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얘가 이 녀석의 역함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뭔가 그래프를 가지고 나타내려고 했다 쳐봐. 아니지, 그래프를 가지도 말고 요 식과 그러면은 빨간색 식은 역함수니까 일단 다른 함수긴 하지. 관련은 되어 있겠지만 근데 노란색 함수, 노란색 식 얘는 노란색은 흰색과 똑같아? 빨간색과 똑같아? 흰색. 흰색, 그렇지. 왜? 빨간색과는 x, y의 자리가 아예 바뀌어버렸으니까 식 자체가 바뀐 거야. 근데 흰색과 비교해서는 그냥 이 항만 했을 뿐이고 똑같은 거잖아. 맞나요? 자, 그게 바로 힌트입니다. 첫 번째 녀석, 누구? y가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을 때 걔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양변을 f 역함수를 씌워서 어떻게? x를 f 역함수 y의 형태로 먼저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x, y의 자리를 바꿔주면 어떻게 되니? y는 f 역함수의 x 즉 우리가 알고 있는 f 역함수가 이렇게 나온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흰색과 노란색은 y를 x에 대해서 정리했니? x를 y에 대해서 x를 y에 대해서 정리했니? 그 입장의 차이일 뿐 사실 똑같은 식이야. 그럼 사실 너희들은 똑같은 식이라고 하면 얘는 x는 f 역함수의 y랑 똑같다라는 거 알아야 몰라요. 방금 얘기했잖아. 똑같은 식이라고. 그냥 똑같은 그래프야. 근데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식이 달라요. 그게 아니라 얘는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y가 2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 싶은 거고 밑에 거는 y에 2를 넣으면 x가 1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싶은 거야. 누구를 정의역으로 보고 있느냐 그 차이일 뿐. 오케이? 아무튼 두 개는 같은 함수.
그럼 여기서 너희들한테 뭘 구하라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점적분을 구하라고 했어. 또는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 녀석 어떻게 구해주는데? S. 아까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그거 했었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인테그럴 P부터 Q까지 누구를? X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점적분 하세요라고 했었지. 이미 X가 Y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어요. F 역함수에 Y에 dy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알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43번 문제를 봐봐. 지금 저기다가 뭔가를 써가지고 내가 빔을 띄우지를 못했는데 43번 문제를 너희들은 책 보고 또는 내가 그냥 여기다가 정리해 줄 테니까 그걸 한번 풀어보고 4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y는 gx라는 함수가 있대요. 이 문제는 너희들한테 연습시키고자 하는 문제예요. 그냥 그래프를 걔가 그리고 있는 걸 잘 바라봐요. y는 gx네 얘가 fx는 어떻게 생겨요? 자,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함수인 gx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때 뭘 구하시오? 0부터 1까지 fx dx에다가 더하기 1부터 어디까지야? 4까지 gx dx를 구해보래요. 얘가 1, 얘가 4. 얘가 1, 얘가 4. 아니다. 이게 좀 다르다.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왔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지. 자,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보래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너희들이 0부터 1까지에 대한 fx dx는 어떻게 돼요? 0부터 1까지에 대한 fx dx fx가 이렇게 둘러싸인 거죠. 맞죠? 그럼 gx에서 이거예요. 그러면 역함수는 두 개 무슨 관계에 있어?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 도형을 지금 여기 gx 밑에 있는 이 도형을 어디로? 여기로 옮겨주게 되면 결국 내가 그리려고 하는 녀석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니까 답은 얼마야? 4야. 이렇게 끝나지? 지금 42번 푸는 거죠? 43번이요. 아유. 아이고 미안해요. 문장에서? 어쩐지. 그러면 이 문제는 왜 너희들한테 연습시키려고 하는 문제냐면 gx라는 그래프를 너희들한테 제공을 이미 해버렸어. gx라는 그래프를 이미 제공을 해버렸어. 그게 엄청난 힌트야. 실제로 너희들한테는 gx를 잘 안 줘. 왜? 너희들 역함수 구할 수 있잖아. 역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알고 있단 말이야.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 문제를 조금 바꿔서 풀게. 일단 요 풀이 먼저 써놔봐. 그리고 나서 새롭게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시간이 필요해. 알았어요. 예술을 하고 있죠. 아, 아니, 합치면 이거 되죠. 힘들어. 뭐라고? 준호? 갑자기 저 합쳐서 그냥 1곱하기 4 이거. 네, 그렇죠. 요 부분의 넓이가 여기에 쏙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어. 정리됐어? 아직? 어디 구하라는 거예요, 넓이? 응? 어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안 바꾸면. 맞아요. 자, 다시 한번 봐봐. 선생님에게 한 번 더 해줄게.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 gx가 이렇게 이미 그림이 지어져 있다. 얘가 1, 1, 4, 4. 자, 봐봐. 소연아, 요 녀석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부분의 넓이지. 맞나요? 네. 얘가 얘기하는 거는 gx가 이미 그려져 있으니까 어때? 너희들한테 요걸 구하라는 거야. 맞지? 맞죠? 그 두 개를 구해서 각각 구해서 더해보시오 라고 하고 있다, 그치? 그럼 저기 위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봐봐. 이게 결국 fx와 gx라고 하는 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보니까 이 그림을 그대로 대칭 이동시켜주면 여기를 채워줘.
그러면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가 뭐가 돼버렸어? 이 직사각형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넓이는 1 곱하기 4 해서 4의 답입니다. 아니 맨 처음에 0부터 1 그 fx 넓이가 여기 이 부분 아니에요? fx? 아 지금 이거? 네. 아니죠. x에 대해서잖아.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이지. 그래서 이게 원래 너희가 알고 있는 y는 fx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뭐야? x축과 그게 dx, fx dx의 정도인 거야. 얘도 gx dx니까 x축과 둘러싸인 부분. 맞죠? 자, 근데 얘가 실제로 너희들이 만나는 문제들은 gx의 그래프가 없거나 그냥 fx의 그래프를 너희들이 그릴 수 있는 형태의 문제만 만들어줘.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gx라는 그림 없이 풀어보려고 해요.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지우고 다시 볼게요. 똑같은 문제를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 만나는 문제들을 너희가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서 이건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너무나도 쉽잖아. 자, 다시 한번 보자. fx의 그래프가 식으로 주어져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봤거나 또는 어떻게 그림이 y는 fx만 주어져 있었고 여기가 1, 여기가 4, 그때 여기가 1이야. 좀 그림이 이상한데?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었다 치자. 오케이? 그럼 이런 형태의 그림을 한번 뭐래? 이런 형태의 그래프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주어져 있는 녀석은 누구야? 똑같아. 요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fx에 대한 fx, dx,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고. 근데 얘를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줄 거냐면 문제에서 뭐라 나와 있었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라고 했지. 그것까지는 나와 있었잖아. 자, 그러면은 얘의 역함수 누구? y는 f 역함수 x가 gx야. 그럼 너희들은 여기에서 이것만 봐봐. g가 그냥 f 역함수가 되면 돼. 그럼 얘를 뭘로 바꾸자? f 역함수를 바꿔놓고 x 대신에 그냥 y 써도 되면 안 돼? 돼요. x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접근합시다. t에 대한 식을 t에 대해서 접근합시다. y에 대한 식을 y에 대해서 접근합시다. 똑같단 말이야. 식이 바뀐 건 아니니까 문자만 바뀐 것뿐. 그럼 이렇게 생각해주면 결국은 뭐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저거 아니냐? f 역함수의 y dy 이거 접근하는.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 f 역함수 y라는 함수는 얘랑 똑같은 함수라고 했지. 거기에서 y축에 대해서 수직으로 겁나 잘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4까지. 그럼 자동으로 채워지죠. 그럼 자동으로 이 문제는 바로 뭐예요? 4예요.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fx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전혀 없어지게 돼. 이게 처음에는 뭐야? 앞에 거보다 단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근데 이게 역함수의 그래프를 제공을 한다면 너희들이 처음 풀이가 쉽게 된다, 쉬운 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역함수의 그래프가 안 주어져 있거나 또는 fx의 그래프를 너희들이 직접 그려야 되는 형태의 문제들에서는 이 풀이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오케이? 한 번만 이해하면 돼. 뭐? 요 문자를 바꿨고 얘는 똑같은 함수를 y축의 수직이 되도록 잘라서 접근한 거니까 y축과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만 이라고 이해하면 끝난다는 얘기. 알았어? 진짜 한 문제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없다. 이제 쉬는 시간 가질까요? 한 문제 풀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화장실 가고 싶어. 알았어요. 너무 43번 어떻게 푸는 건지 말로만 얘기하고 제가 쉽게. 알았죠? 43번 풀었잖아요. 44번. 요거 조금 달라서. 자, 그러면 44번 문제는 뭐냐면 fx와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 결국 얘는 뭐냐면 원래 함수 fx와 역함수 gx는 y는 x 위치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라는 문제예요. 얘는 뭐예요? y는 x를 그려주면
지금 내가 구하려고 하는 fx와 gx라는 그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합니다? 정확하게 이등분하고 있게.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구하라는 이 럭비공 모양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됩니다? fx가 됐건 gx가 됐건 나와 있는 녀석에 대한 넓이로 먼저 들어가면 돼. 지금 나와 있는 건 누가 나와 있어? fx가 1부터 3까지 둘러싼 부분의 넓이가 나와 있다. 그렇지? 맞니? fx가 1부터 3까지 어떤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를 너희들한테 뭐라고 제공을 하고 있어요? 2분의 5라고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얘를 이용해서 어떤 거? 요 녀석의 넓이 먼저 구할 수 있겠지.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요? 4-꼴에서 2분의 5를 빼면 되죠. 됐니? 됐나요? 그럼 4-꼴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윗변 1 더하기 아랫변 3 높이 2 끝났죠? 여기에서 2분의 5를 빼겠습니다. 그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넓이의 절반이야. 그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아니에요. fx가 어디 있어? 요거야 요거. 얘야. 얘야. 요 밑에 부분. 그렇지? 이거 잘 봐야 된다. 이것 때문에 13은 진짜 아깝다. 아무튼 그 녀석을 구했어. 그거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넓이의 절반이에요. 일단 계산부터 할까? 얼마지? 4 빼기 2분의 5니까 2분의 8 빼기 2분의 5 2분의 3이다. 그렇지? 그 녀석을 몇 배 하시오? 2배 하시오. 따라서 답은 얼마? 3. 알았어요? 오케이? 자, 질문 있는 사람은 얘기하고 없으면 잠깐만 쉬었다가 30분에 바로 시작할게. 지금 봐요. 자, 아무튼 45분. 자, 45분 문제 봅시다. fx가 3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a라고 합니다. fx가 주어졌어요. 그때 y는 fx라고 하는 녀석과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모양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합니다. 그때 이 s1은 s2예요. 가 성립한대요. 자, 너희들 잘 기억해둬요. 이차 함수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그림 자주 만날 거야. 지금 얘가 s1이고 얘가 s2인데 s2의 넓이는 s1의 2배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엄청난 특징 하나 알고 있지. 이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 뭐예요? 축 기준으로 그렇죠. 좌우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의 넓이와 누구? 옆에 있는 넓이 같다라는 거 알고 있지. 맞니? 근데 요 녀석의 넓이가 요 녀석의 넓이 전체랑 비교했을 때 얘가 2배를 해주면 얘랑 똑같대. 그 말은 요거 하나의 넓이랑 얘의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겠지. 세 개가 다 똑같아. 그럼 너희들 뭐야? 부호가 다른 두 개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를 만났어요. 그럼 뭐예요?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축까지. 축은 어디야? 쟤는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에 대한 얘기니까 축은 어디야? 3이 되겠네. 0부터 3까지에 대한 fx 누구? 3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a가 얼마입니다? 0이 됩니다. 를 이용하면 끝나죠. 됐나요? 두 개는 분명히 하나는 x축 아래, 하나는 위. 부호가 다르고 넓이가 똑같으니까 0부터 축까지 어디? x는 3까지 넓이를 적분, 인테그럴을 그냥 해주면 부호가 다른데 넓이가 다르니까 더해주면 0이 되겠죠. 그렇게 풀기 시작합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들이 넓이에다가 열심히 막 응용을 해봐 라는 파트의 문제가 이 단원의 문제예요. 자, 나는 지금 대표적인 거 하나 풀어줬어. 나머지 너희들 46번, 7번, 8번, 9번, 50번 문제들은 너희들이 직접 한번 풀어봐봐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너희들은 요거 남아있는 내용들 전부 다 숙제풀이 하고 나면은 성적강 그리고 뭐 시험 대비 프린트 같은 걸로 시험 대비 시작할 거예요. 그럼 다음에 수업장 갖고 와요? 다음 시간에 일단 가지고 오고 얘도 숙제 풀어서 가지고 와요. 토요일 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들은 너희들이 직접 한번 생각하면서 풀어봐봐. 요거는 이제 뭐 그림마다 달라지는 거고 상황마다 달라지는 거지 요 유형 자체가 뭐 특정하게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법이 정해진 게 없거든.
나는 그냥 방금 문제 이차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이 넓이 또는 이 주어져 있는 식을 어떻게 써먹을지 하나 보여준 거야. 다른 것들은 너희들이 직접 응용해서 한번 풀어줘 보세요. 알았죠? 오케이.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속도, 위치, 가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 넘어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너희들은 요 정적분의 활용은 크게 보면 하나는 넓이, 하나는 위치, 속도, 가속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너희들은 이제 위치와 속도와 그 다음에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러 갑시다. 자, 잘 기억해두세요. 위치라고 하는 녀석을 미분을 했을 때 속도를 얻었어. 속도를 미분했을 때 가속도를 얻었다면 그러면 함수를 가지고 접근을 할 때 가속도의 그래프를 또는 가속도의 함수를 부정적분 해주면은 속도 그래프가 나옵니다. 속도를 부정적분 해주면은 위치에 대한 식이 나와요. 그때 조심할 거 누구? 적분상수 C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지. 이거 전에 했었어요? 네. 언제? 지난 시간에? 아니요, 언제? 아니요. 너희들이랑 한 적은 없지. 너는 이제 나랑 확통 처음 하고 미적은 씨는 나랑 처음 할 거야. 근데 이게 미분하면 그게 나오는 줄 아, 미분에서는 그거는 미분에서는 얘기했지. 미분이 있었잖아. 위치 미분하면 속도. 그러니까 위치의 프라임, x의 프라임은 더 이상 x 프라임 말고 v라고 이름을 바꿔서 해석하자 이렇게 했었잖아. 위치의 도함수는 속도 그래프, 속도식. 속도를 미분을 하면은 도함수는 가속도가 되죠. 이름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 말고 넣었었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내가 너희들 미적분 하면서 그거 얘기했었을 거야. 뭘 얘기를 했었냐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 순간들을 이제 찾아야지. t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그때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을 어떻게 찾아? v가 0으로.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은 어떻게 찾아? x가 0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어떻게? v가 0으로. 등등등등. 그와 같은 식으로 t를 찾았단 말이야. 그거는 여기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이제 대신에 너희들은 가속도를 보고 속도를 찾아가거나 속도를 보고 위치를 찾아가겠습니다라는 말만 바뀌는 거예요. 알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거 한번 보자. 51번 문제를 내가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설명해 볼게. 자, 원점을 이용해서 t초 후에 블라블라블라의 속도로 수직선 위를 움직입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얘는 vt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속도로 수직선 위를 움직입니다. 점 P가 원점을 출발한 다음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몇 초 후인가? 즉 너희들은 뭘 찾아주기로 하는데 위치가 0입니다로 찾아주면 끝난단 말이야. 만약 원점이니까 위치가 0인 거지. 그럼 수직선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수직선? 아니 한계는 없지. 수직선 자체는 원점에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속도 자체가 언젠가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거나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고 있지. 수직선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속도 자체의 식을 봐야지. 그럼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계속 증가하겠지. 한계가 있는 거는 아니고. 자, 아무튼 처음에는 너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볼 거냐면 부정적분의 입장에서 먼저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뭐 합시다? v가 나왔으니 걔를 부정적분 해주면 xt가 나와요. xt가 뭔데요? 마이너스 t선승 플러스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c. 오케이? 이게 바로 부정적분의 입장에서 푸는 문제예요. 그럼 너희들은 c만 찾은 다음에 걔가 0 되는 거 찾아주면 답이겠다, 그치? 오케이? 자, c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가 계속 진행할게요. 근데 위치가 0인 건 출발했을 때 한 번이랑 다시 돌아올 때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t가 0 나오면 그건 답이 아니겠지. 출발한 후 몇 초 후인가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풀이 누구? 정적분의 입장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정적분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 0부터 시작해서 출발하고부터 몇 초 후인가? 그 몇 초라고 하는 녀석을 A라고 한번 해보자. 자, 내가 0부터 A까지 누구를? 속도를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6이 될 겁니다. 그 녀석을 어떻게 할래요? t에 대해서 적분을 해볼래요. 그 녀석이 뭐가 되면 됩니다?
0이 되면 됩니다. 라고 풀어볼 거예요. 저 무슨 얘기예요? 어? 점적분은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요거에 대한 얘기 두 개를 차이를 보여줄게. 일단 부정조건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지? 근데 여기서 너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C가 누군가에 대한 얘기일 거야. C가 누가 되냐면 초기 위치의 설명이 될 거예요. 왜? X에다가 0을 넣어주면 C만 남지. 적분상수 걔는 X0잖아. X0가 뭐예요? 0일 때인 X 위치. 처음 출발할 때 원점을 출발하니까 지금 현재 저 문제에서는 초기 위치가 얼마로 나와 있어? 0으로 나와 있어요. 0이에요. 그래서 XT의 그래프, 아이씨 왜 자꾸 그래프야? XT의 함수가 마이너스 T3승 플러스 T제곱 플러스 6T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얘가 0 되는 T를 찾아볼까? 라고 들어가요. 오케이? 그럼 T를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인수분해 해줘야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곱했고 T로 묶었다 진짜.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되고 는 0 되는 거 찾지? 2, 3 마이너스. 따라서 T는 뭐가 나와? 0 나오고 마이 나오고 3 나와요. 0은 시작이니까 안 되고 마이너스는 시작하기 2초 전에 원점이었으니 말도 안 되는 이상 소리 나왔지? 그럼 누구? 3초 후에. 이래서 양수값만 답을 선택을 해주면 돼. 이게 부정적분을 푸는 방식. 근데 보통은 이렇게 잘 안 풀죠. 오케이? 나는 두 개 다 알려주는데 보통은 이걸로 얘기해. 그럼 얘가 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지. 근데 부정조건 하나 아니 안 되는 건 할 때 보통 정적분을 풀게 돼 있어. 어째서요? 더 싫어. 나도 모르겠어. 정적분이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여기에서 보면은 전부 다 뭐야? 정적분, 정적분으로만 나와 있어. 오케이? 이거 3초 후예요? 뭐가요? 쌤은 답은 3초 후예요. 쌤은 정조건으로 하는 나는 부정적분도 하고 정적분도 하고 난 둘 다 써. 이거 설명하기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다 알려줄게. 오케이? 둘 다는 뭐 틀린 건 아니야. 둘 다 맞는 거야. 근데 이제 부정적분으로 잘 설명 안 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 이게 그것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건 설명하면서 얘기해줄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정적분을 너희들이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했었는지 먼저 잠깐만 좀 다뤄보자. 자 fx라고 하는 놈을 x에 대해서 정적분을 할래요. a부터 b까지. 그거 어떻게 계산하려고 그랬어? f, b 빼기 f, a로 계산하기로 했지. 맞니? 자 그럼 뭐야? 우리는 지금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니까 f가 지금 현재 뭘로? v로 주어져 있고 t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어. 그럼 속도라는 놈을 적분을 한 거지. 그러면 속도라는 놈을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떤 함수가 나와? 위치라는 함수가 나오죠. 얘는 뭐예요? xb 빼기 xa. 그러니까 얘를 한 거. 아니 잠깐만 쌤이 속도를 부정적분해야 위치가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문자 F도 결국에는 뭐야? 소문자 F를 부정적분 한 거잖아. 네. 부정적분을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쓰잖아. A, B. 맞지? 그럼 결국 F가 부정적분이야. X가 부정적분이라고. 오케이? 네. 그러면 아예 이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뭐예요? 속도를 정적분 해주게 되면 뭐가 나온다?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야. X, B, B인 시간에서의 위치에서 A의 위치를 빼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변화했을 때, 시간이 변화했을 때의 위치를 뭐 하세요?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럼 지금 내가 써놓은 이게 뭐야? 0초부터 내가 모르는, 구하고자 하는 그 A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럼 거기다가 뭘 더해주면? 초기 위치. 근데 초기 위치가 원점이니까. 그걸 더해주면 뭐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써주면 뭐예요? A 1대1 위치를 구하는 거야. T는 A 1대1 위치. 오케이? 그래서 그게 0 되는 거 찾기 이렇게 만드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러면 사실 요식 정리해보면 너희들이 얘랑 똑같다라는 거 알게 될 거야. 문자만 얘는 A고 얘는 T일 뿐. 오케이? 얘 한번 구해볼래? 뭐예요? 마이너스 T3승 플러스 T제곱 플러스 6T를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A까지 적분을 했어. 마이너스 A3승 플러스 T
a제곱 플러스 6a가 0 되는 건 찾기. 얘는 a에 대한 식, 얘는 t에 대한 식. 똑같은 문제잖아. 결국 a 찾기니까. 얘는 t 찾기고. 됐나요? 근데 네. t가 L일 때 위치 식이 몇 어떻게 돼요? 어떤 거? 예? 그러니까 왜 그 원점을 더해야 돼? 아, 이게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여기까지 정적분만 하면 위치의 변화량이야. 어디부터? 0일 때부터. 어디? t가 0일 때부터 어디까지? t가 a일 때까지. 0초 출발할 때부터 a까지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럼 지금은 0에서부터 출발하니까 0에서부터 이만큼 더했어요. 변화했어요. 그래서 0이고 만약에 시작이 10이라면은 얘가 10으로 써져 있어야지. 변화한 게 5야. 근데 시작이 10이라면 얘는 15에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구한 건 지금 위치의 변화량인 거야. 그러니까 초기 위치를 더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더해져 있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초기 위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 알겠어? 똑같고요. 똑같이 초기 위치도 필요하고요. 하나는 함수에서 출발할 거냐, 하나는 값에서 출발할 거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알겠어요? 아마 너희들은 미적분 원을 처음 배울 때 그냥 이거로만 배우고 얘를 잘 안 다뤘을 거야. 근데 내가 얘를 왜 안 다룬지 모르겠어 사실. 둘 다 알고 있어야지. 미분을 실컷 배워놨으면 부정조건 해도 위에는 함수가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래서 아무튼 답은 3이에요. 똑같은 풀이가 이어집니다. 그 뒤에는. 알았어요? 아니 지우지 마요. 응. 사실 요거 하나 풀고 나면은 위치 속도 가서 이미 설명 다 끝났어. 나머지는 너희들이 하긴 다. V를 부정적분 하면은 위치의 변화량이고 A를 부정적분 하면 속도의 변화량이 되겠지. 뭔지 알겠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얘기. 잘 기억해두세요. 정적분을 했어. 누구를? 속도를 정적분을 해서 구한 값은 그 시간으로부터 적분 구간을 썼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시간 동안의 속도를 적분을 했으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와요. 그거 잘 기억해두세요. 알았죠? 그렇게 풀이가 이어진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두라는 거. 그래서 정적분식의 풀이가 있고 부정적분식의 풀이가 있고, 부정적분은 위치의 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거죠. 정적분은 직접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목표를 바로 찾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풀 수 있어. 똑같은 얘기가 이어지고 그냥 V가 아니라 A를 부정적분해서 속도를 얻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아까 내가 말한 뭐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그때는 너희들이 뭘로 풀어야지? 최고 높이니까 잠깐 멈추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V가 0인 순간에 T 뭐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그럼 뭐야? 위치가 0 이런 식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았죠? 그럼 한 7분 남았는데 어쩔까?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 얼마 안 마칠까? 이해만 하고 그만합시다. 다 사실 속도, 위치 속도가 속도 문제인데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이해하면 끝나. 이거 하나가 나머지 조금씩 유용한 것들이야. 그래서 활용 문제는 내가 너희들이 뭐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 같은 거 할 때 너희들이 먼저 풀어봐. 그리고 내가 문제 풀어주듯이. 공식은 다음 거예요. 공식 끝나. 자, 그럼 일단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방금 내가 풀어준 거 이거 바탕으로 남은 문제들 전부 다 숙제 한번 풀어봐봐요. 아니 끝까지요? 네, 끝까지요. 자, 아무튼 미적분 우악 오랫동안 하느라 수고 많아. 아니다, 그 뭐 마지막 인사는 토요일날 합시다. 자, 수고 네, 많았어요. 마지막 인사예요. 아니 미적분 우악 아셈 교재에 대한 마지막 인사. 이제 폐품함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인사해야지. 저 다 뭐하나요? 오, 진짜? 저 큐에 처음 할 때 그래도 있어요. 초등학교? 처음 다닐 때. 처음 낼 때. 놀래라. 중학교 때부터 안 다녔어요. 그때는 너가 초등학교 때는 우리 학교 없지 않았나? 그랬을걸요? 아무튼 수고 많았어요.